자, 이번 시간에 139페이지 지역권이죠. 마스크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139페이지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죠. 그렇게 나눠 놓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공로가 있다. 공로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다.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야, 여기 이제 A 토지하고 B 토지라고 할 때 B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A 토지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통행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역권과 주의 토지 통행권이 충돌할 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에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좀 끌어가져 온다라고 할 때요. 그때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땅도 좀 써야 되겠고 요 땅도 좀 써야 되겠고 요 땅도 좀 써야 되겠고 요거 땅이죠. 요것도 토지예요. 이렇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 토지만 통행할 수 있는 권리지만 지역권은 그 설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든지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인정해주는 토지를, 즉 성립시켜주는 토지를 승역지다, 승낙했다 그런 의미의 승역지예요. 이 승역지는 지역권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지만 일부에 설정을 했든 전부에 설정을 했든 요역지의 사용 가치는 전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 가지고도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니까 요거는 지금 한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시면요. 지역권을 통행지역권으로 요만큼만 설정을 했어도 이 토지 전체가 사용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항상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그 양쪽 가로 2번으로 가면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2, 3, 4번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한필 토지 전부,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불가능하지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 일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죠. 요거는 이제 인접하겠지만 요거 인접 안 했잖아요. 요것도 인접 안 했고 이건 멀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권의 종류는 편익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통행을 목적으로 니은에 보면 용수, 일조, 조망 어떤 목적이든지 관계없어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방법에 따라서 자기 부작위 특정한 행위를 좀 해주시오. 특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오. 그런 거죠. 계속 불계속이다라고 하는데 계속 불계속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끌어갖고 오는데 필요할 때마다 호수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온다. 그러면 이건 불계속이겠죠. 하지만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건 계속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표현과 비표현 또는 불표현이라고 하는데 배관을 노출 배관으로 하면 요즘 같은데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땅속에 묻을 수도 있고 노출 배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노출 배관 같은 경우는 뭡니까? 표현이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불표현이죠. 비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린관계 뭐 전세권과 비교하는데 그 비교는 뭐 지역권 자체를 그 비교하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지 이거 자체는 지역권과 관련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닌 거 이해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역권의 성립인데 지역권의 성립도 마찬가지죠. 항상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원인이 법률행위면 186조, 법률 규정이면 187조인데 법률행위는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서 항상 지료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나 지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기간, 지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한다. 요건 뭐냐 그러면요. 지역권에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뭐다? 시효 취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지역권의 시효 취득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지역권의 시효 취득하고 뒤에 가면
지역권의 효력 중에서 불가분성이 있죠. 요거 이외에는 지역권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는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 294조에 그건 좀 줄줄 쳐야 됩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을 한다. 자, 계속되고 표현된 것 그랬습니다. 계속되고 표현이 됐다. 그럼 혹시 이제 인수지역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 끌어오기 위해서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그 배관을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지상 노출 배관으로 해야 된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럼 결국은 뭐밖에 없다? 통행지역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통행지역권을 계속되고 표현됐다라고 얘기하려면 계속 내가 돌아다녔다 이거 아니잖아요. 뭘 했어야 된다? 통로를 개설했어야 된다. 통로도 땅속에 지하 땅굴로 하면 안 되고 지표면에다가 도로, 통로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표현된 게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0년 동안 계속이 됐다. 그럼 이것도 뭘 필요해요? 등기 청구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소, 지, 분 이래서 앞뒤로 하나씩 자르고 요거 세모표 쳤잖아요. 여기는 뭐 자주점유, 이거는 자주가 아니래도 되고 요거는 등기해야 되고 이건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중요한 거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 2개요. 1번하고 3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로의 개설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간 통행한 사실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 즉 친함이죠. 이렇게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역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뭐를 개설한대요? 통로를 개설해서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청구해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도로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사용수익권,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유상을 원칙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존속기간과 지료예요. 존속기간 지료 약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 왜? 물권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료도 유상, 무상 다 가능하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지역권의 법적 성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고요. 용익물권이죠. 하지만 지역권자가 혹시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개설한 이 통로는요, B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A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A는 자기가 개설한 통로도 아닌데 사용을 한다? 자기 땅 위에 있다가, 그래서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죠. 그럼 그 이익 범위 내에서 이 통로의 개설 비용 또는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분담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범위 내에서. A가 같이 좀 쓰자라고 하는 걸 B가 야 너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게 또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에 가서도 한번 볼 거니까 그쪽에서 또 보시죠. 자, 그다음에 지역권의 효력입니다. 지역권의 효력은 조금 아까 잠깐 봤듯이 공용적 효력이다.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배타적 공용권.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작물의 공동사용권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전항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용수지역권이죠. 물 끌어오는 지역권인데 아주 특이하게 이 용수지역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수지역권은요 배타성도 있어요. 지역권 자체가 배타성이 없는 권리인데 용수지역권만 배타성이 있고 순위도 적용이 됩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지역권이 설정돼 있고 이게 먼저였고 두 번째였고 세 번째였다. 그럼 얘가 쓰고 남은 거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남은 거 여기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지역권은 배타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모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용수지역권 같은 게 우리 지금 농업국가가 아니고 공업국가 그다음에 뭐 4차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아직도 법조문에 남아있죠. 그래서 용수 승용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용지 수요에 부족한 때 그 수요 정도에 의해서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남으면 별 문제 안 되지만 부족하면 먼저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권리의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수요 정도에 즉 지역권 설정한 수요, 지역권 설정 목적으로 먼저 쓰고 남으면 다른 용도로 공급한다. 근데 이건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있을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위도 있다. 그리고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다른 사람은 못 쓰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종성이죠. 이제 부종성이 지역권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제 부종성인 거예요. 이 부종성은요. 공유관계와 부종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과 부종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부종성. 그래서 불가분성, 부종성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거는 불가분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불가분성이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부종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권에서는요.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B가 토지의 소유권을 C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C가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권도 당연히 C에게 승계가 돼야 되죠. 이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역권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똑 떼서 담보 제공하는 등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제2항 중요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같이 양도할 이전이 된다 그런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라고 해서요. 자, 여기는 공유관계와 지역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통행지역권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거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갑과 을이 소유자고 여기는 병과 정이 소유자라고 할 때 여기 던 전체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이게 요역지고 승역지 아니겠습니까?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나는 이 지역권 포기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정의 지역권도 포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지역권은 토지, 요역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병이 지역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도 지역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다 포기되는 거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 중에서 나 얘들하고 안 놀아. 에이, 나 지역권 없던 걸로 할래. 그래서 소멸시킨다 그래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을이 제공하고 있는 한 항상 지역권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했다 또는 한 사람이 소멸시켰다라고 해서 전부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거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지역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지역권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죠. 그럼 어렵게 전부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분할도 마찬가지죠. 공유관계, 취득도 마찬가지고 뭐 소멸도 마찬가지고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는데 여기 전체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었다. 혹시 요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요역지가 A, B 토지로 나눠졌다. 그래도 A 토지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 B 토지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한다. 위하여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역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분할이 됐다. 그래도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은 존속한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예외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지역권이 처음부터 여기에만 설정돼 있었고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것도 반 잘라서 여기다 반씩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인데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유관계가 성립돼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 집 혼자서 승역지가 공유일 때도 승역지 소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거고 요역지가 공유일 때도 한 사람이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역권자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요거 갖고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래요. 먼저 요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러면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 얘는 존속하는 것이고 승역지가 분할됐다 그러면 각 부분 외에 지역권은 존속하는 건데 처음부터 토지 일부에만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역권 설정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고 이것만 승역지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취득과 불가분성이에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땐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그렇죠? 유리한 변경이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나머지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겠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취득 기간이 중단이 된다. 자, 취득 기간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리해지는 거죠. 취득을 못하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모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중단되지 않는다. 즉, 한 사람만이 취득시효 완성시켜도 다 취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96조에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지역권이 소멸하다가 만다 그런 얘기니까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거네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나머지를 위해서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데 승역지 소유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승역지 소유자는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쓰지 마 이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설정해 줬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가 있다. 그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있고요.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위기다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설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역권을 설정을 하면서 A하고 B가 지역권을 설정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해줬어요.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A가 지역권 행사 및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해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자기는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혹시 C가 그 권리를 승계했다 그러면 C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약속은 C도 그렇게 승계가 되는데 그럼 C는 A, C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럼 이 부분 너가 줘. 이게 뭐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다라고 해서 이걸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 너가 줘. 그럼 삐게 되잖아. 삐까.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했다. 참 지역권 설정하면서 그것까지 다 해주겠다. 뭐 일명 오빠가 다 해줄게 그런 건가 봐요. 이때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A가 다 해주기로 했으면 C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C 같은 경우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물론 A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저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다.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지역권은
물건의 일반적 소멸 사유, 목적물이 멸실됐다, 즉 토지가 포락했다, 그러면 지역권 당연히 소멸해야죠. 그다음에 소멸시효,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래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지역권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다가 8m의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통행지역권은 이제 8m 설정했다고 할게요. 근데 실제로 사용한 건 4m밖에 사용을 하고 이건 20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만 소멸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정은 8m로 했어요. 근데 실제 사용은 4m밖에 안 됐다. 그럼 지역권도 4m 부분의 지역권이 소멸한다. 이 일부분에 대한 지역권만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입니다. 특수지역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여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용익물권의 이제 마지막 파트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이다.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고 멋있는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세권 이거 자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 생기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됐고, 그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을 때도 집주인들이 이거 전세권 설정 안 해줬어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채권적 전세. 지금 뭐 전세 없어진다 그래서 많이 시끄럽죠. 그 채권적 전세가 한국에 있는데 그 채권적 전세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적 전세의 전세금 보호가 주 목적이라 사용수익권으로서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갑하고 을이 있고요. 갑소유의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먼저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 전세권이 성립이 됩니다. 존속기간 정하겠죠.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이하로 정하는데 어쨌든 이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법에 조차 사용수익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고 용법에 조차 사용수익을 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사용수익하던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동시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금 있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상호 간에 동시에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반환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전세금 보호가 주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부적으로. 이때는 그러면 전세금을 잘 되돌려받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담보물권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경매 실행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전세권자의 용익적 권능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뭐죠?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이 전세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규정은 경수상판기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전세권에는 우리 임대차에 있는 전세권에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건물의 전세권에만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원래 임대차가 우리 뭐 토지보다는 건물의 개념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합니다. 등기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기간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간을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기간 약정은
최장기간 10년 이하로 합니다. 최장기간 10년 이하로 하고요. 그러면 최단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최단기간은요. 토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최단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는 거죠. 이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갱신도 가능한데 이 갱신도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고요. 묵시적 갱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 법정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의에 의한 갱신도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 최단 기간 건물은 1년, 최장 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갱신하면 되는 건데 이 건물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도 있어서 혹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고 건물의 전세권자인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이날인데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되기 6월에서 만료되기 1월 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을에게 일정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너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법조문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조문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드는 사람들.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끝났다. 그럼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이게 묵시적인 갱신입니다. 조건은 전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뭘 한다고요?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취득하면서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여기도 나왔네요. 여기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나오네요.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그럼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유효를 경과되면 전세권은 그냥 무조건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개략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뭐 전세권 용익물권으로서 성격 이런 거 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아주 특이하게 용법을 준수하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용법 준수를 위반하게 됐다. 그럼 이건 전세권 소멸 청구 대상이에요. 통고가 아니라.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수익하며 이제 그럼 잘 수익하다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한다. 이걸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경매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채권 전세와 차이는 임대차 끝나고 나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무슨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닌데 자꾸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에 전세권의 성립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 그리고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중요한 거 몇 개 볼게요. 전세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다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한테 오면서 내가 너에게 전세금 줄 거 있는데 그 전세금 중에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억 원 있지? 그걸 전세금 지급에 가름한다. 그래도 그건 전세금 지급한 거잖아. 받을 돈으로 줬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지급해도 된다. 지급에 가름해도 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이에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등기하면 돼요. 그 과정에 전세금을 지급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용익물권의 성질도 있고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네가 돈 안 갚으면 내가 들어가서 언제부터 살겠다 이런 것도 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중에 입주하면 목적물 인도받아서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거기에 1번 판례가 그겁니다.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겸비하고 있다는 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사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설정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목적물 인도하지 않고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파란 글씨 2번에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법정 갱신을 인정한다. 갱신에 관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건물의 전세권에 좀 특이한 거는 최단 존속기간 1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된다, 묵시의 갱신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입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312조 148페이지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최장 기간이 10년이라는 뜻입니다. 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당사자가 약정 기간을 10년을 넘긴 때는 10년으로 한다. 근데 건물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존속기간 및 등기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 사항이다. 예, 존속기간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서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이 된다. 자, 이거 우리 지상권에서 지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전세권 반대 특약만 없으면 전세권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는데 그 전세권 양도 또는 전전세는 남아있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현재 제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3년 남았다. 그럼 전세권 양도할 때 3년 이내의 기간만 양도하는 거죠. 아니면 전전세나 임대할 때 남은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존속기간을 적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전전세나 임차인도 뭐죠?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의 갱신입니다. 312조 제3항에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4항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습니다. 숨차서 못 읽겠네요.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갑이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 통지해야 되는데 갱신 거절의 통지도 없고 조건 변경의 통지도 없었다. 이거 편하게 통지라고 써드릴까요?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요.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 법정갱신만 그 동그라미 2번 밑으로 가서 니은하고 디귿 정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또 건물 전세권에 관한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오른쪽 페이지에 리을에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법정 갱신에 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도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혹시 법정 갱신 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 가지고 여기다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법정갱신에 의해서 기간 정함이 없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이제 법적 성질이죠.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타물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줄쳐야 될 건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하다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익비나 필요비 문제 나올 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전세권자도 배타적 지배권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고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309조와 310조에 이렇게 용법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 의무를 집어넣어놨고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용법 위반으로 보죠. 용유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줄주시면 됩니다. 전세권은 한필 토지 일부 또는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전세권자도 목적물 점유할 권리 있는 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다 인정합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모두도 인정하는데 전세권 자체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라고 해서 304조인데, 자, 이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을은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될 텐데 이 토지 사용권은 아마도 지상권 아니면 이거는 임차권일 거예요. 뭐 전세권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니까 건물 소유할 때는 좀 부적합하죠.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한 때는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란 얘기죠? 병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건물만 쓰는 게 아니라 토지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권리에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 전세권의 효력은.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토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을이 병이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근데 을이 내가 건물만 빌려줬지 뭐 토지 사용권도 빌려줬나? 그래서 나 스스로 지상권 또는 임차권 포기할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얘 골탕 먹이겠다. 골탕이 좀 안 어울리나요? 뭐 연 먹이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도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동일인 소유였어요. 여기 이제 1번이죠. 1번이었는데 그 다음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2번이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럼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3번이죠. 이 경우에 토지의 특별승계에는 즉 토지를 산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즉 지상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을은 지상건물의 사용수익권자고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바꿔 쓸 만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세권 설정자라는 용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줄쳐 드릴게요.
305조에 보니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렇죠. 두 번째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지금 갑 아닙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이게 전세권 설정자 밑줄 치셔야 돼요. 요거만 여기서는 요거만 바꿔냅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전세권자로 바꿔내는 거 요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해준다. 그렇죠? 전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이 경우에 대지 소유자가 이걸 타인에게 임대해버리면 지금 의뢰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분행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요. 전세권의 처분과 책임의 가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임대차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인 물권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물권이라 처분권은 부여됐지만 이거는 설정행위로 또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으로서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담보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 존속기간 내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일 금지한 때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정행위로 처분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전세권 양도인데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설정자에게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이 양도가 됐다. 물권이니까 반대 특약만 없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얘가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권리 의무나 여기 권리 의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의뢰 권리를 그대로 의뢰 물권을 그대로 승계한 거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전세입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얘한테 다시 전세한 거예요. 이걸 전전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럼 전전세금도 5억 이내가 돼야 되는 거고 존속기간이 3년 남았다. 그럼 이것도 3년 이내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전전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지만 전전세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다. 그래서 이건 용어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렇지 아무리 전세권하고 똑같다.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은 전세금의 전세금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는요.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전전세 대응의 경우에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했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말로 독소 조항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갑이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고 우리 전세권자인데 을이 사용 수익을 하다가 이걸 병에게 임대하거나 전전세했다. 그러니까 병이 사용 수익을 하는데 을은 여기다가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는데 병은 업무상 안테나가 필요했다. 근데 이 안테나가 낙뢰 맞아서 불이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거용 아니면 또 뭐 어떤 건물 이렇게 하면서 안테나 설치하는 건 정상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게 낙뢰 맞아서 불이 탔다. 그럼 여기는 정상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전세권자가 전전세 또는 임대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죠. 이건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까지 부담한다. 되게 웃기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전전세의 요건인데 전전세의 요건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도 보세요. 전전세금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전자 하나 더 붙어 있지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전세금과 존속기간은 원전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전세의 효과는 전전세권자도 사용수익권자죠. 그리고 원전세권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니은의 그 A에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에 돼야 되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C에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같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세권자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양쪽 가로 3번에 전세권 임대도 가능하다. 전세도 설정할 수 있는데 임대도 가능하죠. 설정 행위를 금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전세권자는 권리만 있느냐? 의무도 있죠. 당연히 권리 있으면 의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용법 준수 의무예요. 이거 전세금 다 줬습니다. 사용수익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용법 위반으로 인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용법을 위반함에 따라서 손상이 생겼다. 그럼 바로 전세권 소멸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아니면 뭐죠? 원상회복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인데 309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같이 봅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 결국은 목적 부동산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전세권은 전세금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을 우리 만들어 놓은 이유가 채권적 전세의 그 전세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증금이요. 자, 우리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전세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전세권,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은 목적물과 말소 등기 서류 교부,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거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분리 처분이 원칙이 불가해요. 원칙이 불가인데 분리 처분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먼저 합의에 의해서 해지를 했대요. 존속기간 남아있는데 합의했다든지 아니면 특약으로 그래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네가 양도해도 네가 그냥 사용수익해도 좋아. 아니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네가 가지고 있고 전세권만 양도해도 좋아.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해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정지조건부로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지금 양도해요. 지금 양도해서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의 행사는 어차피 이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면서 지금 행사하지 말고 이날 행사해 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 가능합니다. 정지조건부로요.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병은 무담보 채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무담보 채권 승계합니다. 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래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을이 직접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 또 양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건 무담보 채권으로 양도하는 건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과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경매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여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거죠. 예, 이때는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동시에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다 또는 특약 등으로 또는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실행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담보 채권을 양도한 것이 된다. 이렇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담보물권의 전세권의 담보물권의 물권성에 양쪽 가로 1번에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때 전세권이 소멸했으나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말소 등기 서류와 목적물 반환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경매 실행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요. 담보물권으로서 통유성 다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분리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죠. 불가.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 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제 무담보 채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요. 무담보 채권. 전세권 설정 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는 경우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 만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특약으로 정했을 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존속 중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장래에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가능하다. 그래요. 이렇게 정지조건부, 합의해지, 특약, 정지조건부 또는 만료됐을 때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담보 채권이 양도가 된다. 무담보 채권이 양도가 된다는 얘기는 혹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병은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도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경매 실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니은은요.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이럴 때 담보물권으로 그렇죠. 여기서 안 줘? 나 그럼 경매 실행할 권리 누구에게 양도하겠다? 병에게 양도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 경과로 본래 용익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더라.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전세권 소멸 그다음에 담보물권 하고 다음 시간에 채권이 좀 들어갈래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진도가 조금 부족하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보강은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